일주일 전부터 새로운 흰오리 2마리는 작은 닭장에서 큰 닭장으로 옮겨 오리무리와 함께 지내고 있다. 그런데 잘 지낼 거라는 나의 예상과는 달리 흰오리 2마리는 오리무리에 시달리며 왕따 생활을 하고 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인간들의 세상이나 동물들의 세상이나 매한가지인 것이다. 보통 아침에 닭장 문을 열면 모든 동물들은 자유를 향해 바로 뛰쳐나가지만 왕따를 당하는 녀석들은 바로 나가지 않고 닭장 안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괴롭히는 무리와 함께 있고 싶지 않은 본능적인 행동이다. 요즘 암탉 중 한 마리도 다른 암탉들에게 시달리고 있어서 보는 바와 같이 닭장 밖을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이 암탉은 며칠 내로 다른 암탉들의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흰 오리 2마리는 다른 오리들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다. 오리들의 괴롭힘은 닭들과 달라서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모든 일이 그러하듯 이런 종류의 괴롭힘은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큰 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왕따의 대상이 한 마리가 아닌 2마리라서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브와 두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두부가 흰오리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난 뒤부터이다. 왜 따돌림을 당하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추측하건대 두부가 이브와 친하게 지내게 된 것 때문인 것 같다. 이브와 가까운 사이가 된 두부는 닭무리와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오리무리 중에서도 덩치가 큰 흰오리들은 농장에 온 지는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리무리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래서 흰오리 3마리가 그동안 오리무리 전체의 리더 집단 역할을 했고 다수의 청둥오리들은 흰오리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리고 농장의 가장 하위 계층인 닭들은 오리무리 중에서도 흰오리 집단을 가장 싫어하며 멀리했다. 상황이 그러하니 닭들은 당연히 청둥오리와 흰오리 모두와 친하게 지낼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브가 닭무리와 가까운 사이가 된 이유는 캔디의 자식으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흰오리 중 한 마리인 두부가 이브와 가까운 사이가 되면서 두부도 닭무리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원래 내 계획은 이브가 완전히 오리무리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두부만이라도 이브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아주 오랜만에 이쁜이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봤다. 이쁜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요즘 굉장히 잘 먹고 건강한 편이다. 겨울에는 사료만 먹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요즘 같은 계절에는 지천에 깔린 게 풀이기 때문이다. 녀석은 심하게 돌아간 부리 때문에 땅바닥에 있는 채소를 먹기엔 불편하지만 땅에서 자라고 있는 풀을 뜯어먹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다른 거위들이 먹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몇십 배 이상이 더 걸리지만 이쁜이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녀석이다.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쁜이에게 2가지 배려를 해주고 있다. 한 가지는 이쁜이만의 전용 식사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마당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마당에는 이쁜이만의 전용 물통을 놔둬서 혼자서 편안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고 또 마당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거위들이 마당 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쫓아내지만 이쁜이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매년 그렇지만 이번 겨울에도 이쁜이가 잘 버티려면 여름과 가을에 충분히 영양을 섭취해서 미리 살을 많이 찌어놔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다른 동물들에게 방해받지 않으면서 사료와 물을 잘 먹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흰 오리무리는 크게 3개로 나뉘어져 있다. 미리 말했듯이 이브와 친한 두부는 흰 오리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새로운 2마리도 오리무리 전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흰 오리무리와 오리무리 전체의 대장오리인 옐로우가 있다. 옐로우가 언제부터 대장오리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리들의 행동을 지켜보면 녀석이 대장임을 알 수 있다.
흰 오리들은 청둥 오리들보다 덩치가 큰 점을 이용해 쉽게 무리를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옐로우는 흰 오리들 중 서열이 가장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장오리가 된 것 같다. 참고로 농장에는 원래 수컷 청둥오리가 3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수리 부엉이에 의해 죽었고 또 한 마리는 새끼 오리들 분양되어 갈 때 함께 다른 농장으로 갔다. 그래서 현재 농장에 있는 수컷 오리는 2마리뿐이다. 일반적으로 보기엔 수컷 오리가 대장오리가 되어야겠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는 암컷 오리가 대장오리가 되었다. 그렇게 대장오리가 된 옐로우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두부와 새로운 오리 2마리를 왕따시키고 있다. 옐로우를 보고 있자면 과거 권력에 눈이 멀어 공포정치를 일삼았던 그레이가 생각난다. 지난 겨울 권력을 빼앗겨 외톨이로 지냈던 그레이는 개과천선해서 요즘 굉장히 젠틀한 수컷보이가 되었다. 어쩌면 옐로우도 정신 못 차리다가 그레이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건 그렇고 지금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둥오리들은 교미를 한다. 원래 청둥오리들은 이른 봄에 교미를 하고 알을 낳아 새끼를 키우는 전형적인 철새인데 농장에 있는 녀석들은 계절 감각을 잊어버린 것 같다. 농장에 있는 암컷 오리들은 그동안 10월 말경부터 알을 낳아 그 다음에 6월까지 알을 낳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도 알을 낳고 있다. 이 정도면 거의 달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사실 알을 낳은 개수를 따져보면 달보다 훨씬 많은 개수의 알을 낳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농장의 서식 환경이 오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지난번 꺼병이의 외출 이후 당분간 외출 금지를 시켰다. 꺼병이는 닭장으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꺼병이의 안전 때문에 캔디의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통 닭들은 해가 지기 전에 닭장 안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유는 해가 지면 시력 저하로 움직임이 둔화된다. 그런데 꺼병이는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 깜깜해지고 난 뒤에야 닭장으로 돌아왔다. 캔디는 움직일 수 없는 어둑한 밤이 될 때까지 닭장 앞에서 두려워하며 꺼병이를 기다렸을 것이다. 과연 캔디가 아닌 다른 암탉들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 끝에 꺼병이보다 캔디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둘 다 닭장 안에서만 지내게 하기로 했다. 꺼병이가 조금 더 자라고 난 뒤 때가 되면 닭장 밖으로 나가게 할 생각이다.